오늘은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시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취업공작소 오 박사입니다. 네, 오늘도 취준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 보면 항상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자소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유튜브에도 핫한 취업 이슈, 취업 컨텐츠 중에 하나가 자소서에 대한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많은 분 맞죠? 많이들 들어오셨어요. 네,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예,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요. 오늘 이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취업 치통령 정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!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자기소개서 좀 같이 어려운 부분들, 혹시 고민되는 부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 치통령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맞다. 제가 네. 지난주에만 했죠. 제가 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영욱 씨를 좀 많이 닮아서 그 얘기를 컨셉도 그렇게 잡았고요. 더 네. 중요한 거는 그분은 이제 강아지 쪽의 전문가다라고 해서 개통령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카피를 했습니다. 카피를 해서 저는 취업 쪽의 전문가다라고 해서 취업 대통령이다. 좀 부담스럽지만 이대로 밀고 나갈 결정입니다. 네, 저는 취업의 척척 박사 오 박사입니다. 네. 훨씬 대통령보다는 박사님이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, 또 네. 얼필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네, 우리 서로 알아서 네, 잘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시작에 앞서서 출첵을 좀 해야 돼요. 여기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우리 비장의 이벤트를 또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벤트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존재감을 좀 알려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려운 부탁은 아니고요. 본인들 성이 있으시잖아요. 성에다가 전화번호 뒷자리. 제가 5거든요. 5, 74 이렇게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동기부여를 위해서 오늘의 상품은요. 저희가 비장에서 자, 이거 네. 비싼 핸드크림이에요. 네네. 네, 이거 향도 너무 좋고요. 이걸 저희가 오늘 이벤트로 마련했으니까 네네. 일단 출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출첵 시간입니다. 자, 쭉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네님, 네, 몇 분 좀 들어오셨는데요. 네. 근데 이게 좋은 게 네. 뭐냐면 저도 이제 온라인 컨설팅 계속 하고 있는데 대면 컨설팅보다 그 약간 그 낯설음 이런 게 덜해요. 어허. 그래서 오히려 그 막 댓글 달아주는 거 이런 거 어차피 우리가 볼 일은 별로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편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지금 댓글들도 막 올려주셔도 됩니다. 네. 강아지 계속 올려주시네요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물론 이제 좋은 점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거는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리 치통님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도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질문이 있어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또 끝나면 또 질문하기 좀 그런데 그렇죠. 참 이 온라인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좋은 남겨도 거, 네. 된다. 그리고 보지 않으니까 네. 뭐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.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댓글도 잘 남겨주시면 오늘 질문 중에 또 선정해서 네. 이렇게 우리 상품 네 보이세요? 예, 상품 드립니다. 상품. 두 개. 네, 두 개죠. 그래서 오늘 출첵 이벤트로 이렇게 또 하나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댓글 네, 이벤트로. 출석하고. 자, 이 모든 게 다 무료고요.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어요. 저희가 이런 걸 하니까 혹시 좀 의심되는 게 막 이런 걸 무료로 특강도 하고 또 무료로 여러 가지 코칭도 해주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여기가 혹시 그런 기관 아닐까 신천지 같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청년 취업 공작소라는 기관이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저희가 아주 핫하게 지금 받고 있는 게 1대1 랜선 코칭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신청하시면 지금 이제 오늘은 자소서에 대한 비법을 알려드리면 실제로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온라인으로 또 해드리고 또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주니까 좀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이제 자소서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. 네. 우선은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. 네.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열흘이죠. 열흘에 보통 새벽 1, 2시까지 계속 이제 자기소개서만 보게 되더라고요. 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또 이 안쪽이니까. 정말 솔직히 짜증납니다. 밤에 보면은 이게 뭐 하루에 밤에 보면 아니, 짜증이 나요? 낮에부터 말해요. 낮에부터
아침에 눈 뜨고 이제 요즘엔 또 이제 응. 생활 패턴이 좀 다르니까 9시, 10시부터 일어나서 자기소개서를 제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봐요. 응. 그러면 새벽 1, 2시까지 막 이게 보게 되는데 막 응. 나중에는 막 화가 나요. 응. 막 불러보고 싶어. 불러서 막 이렇게 응. 얘기해주고 싶을 응. 정도로 그런 게 있는. 그 응. 정도로 요즘에 이제 막 체형이 뜨기 시작하고 또 응. 이제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을 할 수 없는 딱 그거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 이거 절대 이거를 자세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첫 번째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소제목에 대한 부분은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소제목을 안 써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읽는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소제목을 조금 달아주시면 좋겠어요. 근데 여기서 박사님 문제가 있는 게 이 소제목을 좀 달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 좀 추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인생은 회색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인생이 회색인데 그럼 도대체 이 밑에 본문 내용과 어떤 걸 함축할까?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. 꽃피는 봄이 오면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어쩌라고? 그럼 그러고 나면 뭐가 하냐면 읽지 않아 버려요. 네, 맞아요.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지금 막 쓰고 계시면 본인들의 지금 자기소개서를 한번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. 이게 밑에 본문 내용이 함축적으로 그 요약이 돼서 소제목이 써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 없는 내용 본인이 봐도 유추가 안 되는 그런 소제목을 쓰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입사 지원서 회사로 바로 어플라이하는 네. 경우는 또 그렇고 자수를 제한을 많이 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300자일 경우도 소제목을 네. 다는 게 좋나요? 저는 이 질문이 꼭 나와주길 아, 바랐어요. 그랬어요? 자, 이게 자수에 따라 다릅니다. 보통 300자면 쓰지 않으셔도 돼요. 네. 근데 500자 정도 그 이상이 되면은 꼭 좀 소제목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딱 질문을 알아서 해줬죠? 그러니까요. 보통 이게 왜냐면 저도 1개월 그 같이 컨설팅 할 때 얘기하면 꼭 물어봐요. 이걸 물어봐요. 그죠? 선생님 저 이거 200자인데 어떻게 소제목을 쓰라는 거예요?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당황했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얘기 나와주시는 게 맞거든요. 자, 300자나 200자 이렇게 좀 짧을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표현해 주시면 되지 그걸 거기에다까지 소제목을 넣으실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. 왜냐면 너무 이 글자 수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.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도 두 가지처럼 한다는 것처럼 딱 소제목을 달아서 자기 주제를 명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.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고요. 그렇죠. 500자에서 1000자 넘어가는 거. 그리고 그때 300자일 때는 안 해도 무관할 것 같다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. 네, 그 다음 하나만 더. 왜냐면 소제목에 대한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이게 소제목을 쓰라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소제목을 먼저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소제목 안에 글이 갇혀버리게 돼요. 그러니까 밑에 본문이 더 이상 뭐가 안 나와 버리게 되는 거죠. 그 소제목에 모든 컨셉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거야.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하세요.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히는 진정성 없는. 그래서 요거보다는 그 본문을 충분히 쓰시고 소제목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. 좀 거꾸로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좀 자소서 쓰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주객이 전도되지 말자. 그리고 아까 제목을 다는데 제목은 또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된다. 그렇죠.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. 그 다음요? 두 번째. 그렇죠. 최대한 이제 좀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두 가식에 대한 얘기인데요. 제발 첫 번째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주세요. 왜 그렇죠? 이게 좀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명히 제목이 보면은 그 문항들이 있지 않습니까, 박사님? 그 문항들이 보면은 쉬운 문항들도 있고 좀 어려운 문항들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게 거기서 문항을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어주세요. 왜냐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선 이걸 써야 된다라는 것. 즉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원 동기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 지원 동기가 첫 줄이고 둘째 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지원하게 된 일단 역사와 배경과 이런 것들을 좀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. 야,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썼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글자 수를 채울 게 없어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항상 제일 많은 거 쓸 말이 없어요. 이런 그렇죠. 이런 맥락이죠. 그러다 보니까 뭐 500자면 400자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?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. 첫 번째
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두 가지씩을 쓸 때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보다도 물어보는 걸 직접 얘기해 주시는 두 가지 문장은 꼭 좀 네.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목 이상으로 어떻든 두 가지씩으로 좀 주제를 맞춰주고. 네네. 네. 여기 보면 마음 같아서는 아까 이 쓸말도 네. 자소서 천자 미만일 경우는 장문의 자소서 소제목 2개를 달아도 되나요? 그렇죠. 네. 이 친구는 제가 단언컨대 아마 지금 다이어리? 그 공채를 쓰거나 네. 일정 규모가 있는 좀 기업에 해봤어. 해보시는 분일 거예요. 보게 되면은 천자, 제가 이거를 예시를 드릴게요. 많이 네. 하는데, 자,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기사글 보다 보면 네. 관심 있는 기사가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핸드폰으로 내리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. 근데 지칠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. 좀 짜증난다 그러면은 마무리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그게 500에서 600자예요. 사람이 심리적으로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거기거든요. 잘 두셔야 돼요. 네, 예. 네, 네. 이 500자, 300자가 그냥 네.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천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그 사례를 하나로 통으로 쓰셔도 되겠지만,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500자로 해서 2개 써주시는 것도 좋겠어요.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전환이 소재가 바뀌거나 이럴 때는 소제목을 하나 더 써주신다면은 이런 경우죠. 읽기 싫어요. 그러니까 평가자. 그러니까 뭐 AI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실제 이걸 일일이 기업을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이 소제목하고 첫 줄을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충분히 천자일 경우에는 2개 정도 달아도 좀 좋겠다. 뭐 1500자는 3개를 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네, 그건 이제 글의 구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천자면은 충분히 달아도 된다.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소제목을 달든 뭘 달든 이거 그러니까 읽어보시는 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읽어보시는 분을 네. 피곤하지 하게 않기 위한 네,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아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. 네. 머리를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? 이렇게 네. 지금 접근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네.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 걸 받으려 되는 컨설턴트 입장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봐야 돼요. 네. 근데 그분들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안 봐도 돼요. 네. 안 봐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갑과 을의 아직은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. 우리가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좀 사실이기도 네,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거꾸로 체험을 많이 해봤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저도 바빠서 다 연습한 게 아니고요.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. 딱딱 눈에 네.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. 네.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딱 있으면 네.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막 읽어보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눈에 띄게 한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네. 이런 접근법인 것 같고요. 네. 좋습니다.